안녕하세요. 서운중학교 3학년 기술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인데요. 오늘부터는 생명기술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오늘의 수업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생명기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고 생명기술의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기술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생명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축과 작물의 품종을 개량해서 우수한 품종을 얻고 또 김치나 치즈, 빵 등과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었어요.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인간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또 그 기능을 이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모두 통틀어서 생명기술이라고 해요. 이러한 생명기술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생명기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생산된 제품이 가지는 결과의 가치가 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봤을 때 큰 예로 의약품 생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하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그 백신 하나 구하려고 난리니까요. 이런 것처럼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 등등해서 다른 기술 영역과 융합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건강진단 앱 이런 것들도 이해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생명기술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에요. 오염된 환경을 회복하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 보존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분해 미생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10년에 미국에서 석유 시추장치가 폭발해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폭발하면서 원유가 바다에 엄청나게 많이 유출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제거한 원유 양 이상의 기름이 저절로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사라졌냐면요. 심해에 서식하는 기름 먹는 박테리아 때문이었는데요. 의외로 기름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아서요. 60개가 넘게 발견됐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 중이에요. 네 번째로 생명기술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환경이나 에너지, 식품, 의료 등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연구 및 적용 대상이 굉장히 넓다는 그런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명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대표적인 생명기술들을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생명기술들, 핵이식기술, 유전자 제조업 기술, 세포융합 기술, 조직 배양 기술 다 들어보셨죠? 핵이식 기술 뭘까요? 말 그대로 핵이식을 하는 걸 거고요. 유전자 제조업 기술,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기술일 거고요. 세포융합 기술, 세포를 융합하는 기술이고요. 조직 배양 기술, 조직을 떼어내서 배양하는 기술이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생명기술들 중에 첫 번째 핵이식 기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핵이식 기술은 핵치환 기술이라고도 불러요. 우수한 생명체의 세포에서 핵을 꺼내서 핵이 제거된 난자에 집어넣는 기술인데요. 핵을 제공한 동물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동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핵에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이 제공한 동물과 똑같은 유전자를 갖겠죠? 우수한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번식시키기도 하고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종족을 번식시키고 보존하는 데 이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복제양 돌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돌리는요, 핀도세종이라는 양에서 젖샘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성장 주기를 멈추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스코티시 블랙페이스 종이라는 양에게서 난세포를 채취했는데요. 이 난세포에서 핵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무핵난자라고 하죠. 핵이 없는 난세포와 젖샘 세포를 전기자극으로 융합을 시켰고요. 융합세포가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시작하고 나서 이 세포를 대리모에게, 스코티시 블랙페이스 종인 대리모에게 착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양에게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엄마가 스코티시 블랙페이스 종이면은 그 자식도 스코티시 블랙페이스 종이어야 되는데, 이 돌리는요, 핀도셋 종, 핵을 제공한 이 핀도셋 종이랑 같은 이 양이 탄생되게 되었죠. 이게 핵 이식 기술의 대표적인 예고요. 이식용 장기를 만드는 방법도 연구 중이에요.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다음에 핵이 제거된 난자에 핵을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동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동물의 간, 콩팥 등의 장기를 동물이나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에요. 이거는 유전자 편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필요한 일부 유전자를 제한 효소로 잘라내서 특정 유전자를 추출한 다음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붙여 넣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제한 효소는 유전자 가위라는 말로도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유전자 전체를 조작하지 않고도 필요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대장균 체내에 들어있는 고리 모양의 DNA를 꺼내고요. 이렇게 꺼냈죠. 그래서 유전자 가해를 이용을 해서 요만큼을 잘라냈어요. 요만큼을 잘라냈고요. 또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DNA도 얻어내서 소액에서 목적으로 하는 DNA를 얻어내서 또 필요한 부분만큼을 이만큼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빈 부분에 얘를 넣어서 접합시켜서 요만큼을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재조합한 DNA를 다시 대장균에 넣고 대량 증식시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많이 만든 다음에 회수하는 이런 것들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슐린과 인터페론 등과 같은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거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병충해에 강한 작물 또는 환경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 개발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유전병 치료법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세포 융합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세포를 융합하는 기술인데요. 서로 다른 세포를 융합해서 두 성질을 모두 가지는 하나의 세포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두 성질을 모두 가지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위에는 지금 토마토고요. 윗부분은 토마토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감자죠. 그래서 포마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대표적인 식물 세포 융합 기술의 예인데요. 식물 세포는 세포 융합 기술을 어떻게 하냐면요. 효소를 이용해서 우선 세포 벽을 제거해줘요. 융합제로 처리해서 두 세포를 하나의 세포로 융합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세포벽이 재생돼서 이걸 배양하면은 이런 융합 작물이 탄생이 됩니다. 이 포마토 말고도 혹시 가지하고 감자 들어봤어요? 가지 플러스 감자 해서 가자라고 부르는 그런 융합 제품이 탄생이 되기도 했었어요. 넘어갈게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서 식물세포보다 더 간단하게 융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생물의 형질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해요. 그래서 단클론 항체를 생산하거나 질병 진단과 암 치료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요. 쥐죠. 면역을 가진 쥐에서 항체를 뽑아내요. 면역을 가진 쥐에서 항체를 뽑아내고요. 또 암세포를 배양을 해서 암세포를 가져와요. 그래서 면역 항체가 있는 것과
그다음에 암세포를 합치게 돼요.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암세포의 번식력에 의해서 잡종세포가 이렇게 복제가 되거든요. 이 잡종세포가 복제가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항체만 다시 분리를 해서 모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항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세포융합 기술이고요. 조직 배양 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조직을 배양하는 기술인데요. 생명체의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해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배양, 분화, 증식하는 기술이에요. 한 개의 세포에서 유전 형질이 같은 개체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식물을 증식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종묘의 개발과 생산, 식물의 화분 배양, 종자의 질병 진단, 또 씨로 번식이 힘든 식물이나 멸종 위기의 식물 번식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다음 등교할 때 생명기술 관련 평가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서 관련 영상 2가지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2개의 영상을 시청하고 오늘 첨부해주는 시험지에 관련된 글을 작성을 할 거예요. 관련 평가표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우선은 총점 15점 만점이고요. 15점 만점의 수행평가고요. 줄거리 요약이 4점, 그 다음에 나의 의견 제시 및 이유 서술이 7점, 글의 분량이 4점이에요. 줄거리 요약 같은 거 보시면은 100자에서 200자 이내로 줄거리를 요약하였으면 4점, 글자 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너무 많이 썼으면 2점, 요약한 내용이 없으면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2가지 이상 제시를 하면 7점, 의견을 명확하게 나타내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1가지 제시하면 5점, 의견을 명확하게 나타내었지만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점, 의견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2점, 자신의 의견을 아예 나타내지 못했으면 1점을 줄 거예요. 그리고 글의 분량도 중요한데요. 500자 내외, 450 이상, 550 미만으로 서술하면 4점, 400자 내외, 350 이상, 450 미만으로 서술하면 3점, 또 이 기준을 벗어나면 1점을 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관련 내용을 보고 옮겨 쓰는 것이 적발될 경우 위 점수표와 관련 없이 0점 처리합니다. 빵점 처리할 거예요. 컨닝 페이퍼 같이 무슨 페이퍼를 만들어 와서 보고 작성하는 거는 절대 금지합니다. 만약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로 빵점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시되 머릿속에 잘 넣어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남은 온라인 수업 잘 들으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등교 수업 때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안녕.